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 이재룡입니다. 자, 제 분재 채널이 드디어 100회 영상을 찍습니다. 한꺼번에 영상을 100개를 찍으라고 그러면은 저도 진짜 뭐라 그럴까 감감하겠지만은 한 편 한 편 이렇게 찍다 보니까 드디어 영상이 100편이 됐어요. 근데 100회 기념으로 뭘 보여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 나무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순간이 안타깝죠. 이 좋은 나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궁금하시기도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나무를 이렇게 이쁘게 죽일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나무는 작년에 예솔에 들어온 나무입니다. 제가 사진을 먼저 받았었는데, 이 혹, 이게 참 예뻤고요.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것, 위로 올라가는 것, 나무가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여린가 봐요. 이 나무를 소장하고 있는 분이 우리 분재 채널 구독자이셨고, 더더구나 또 우리 아들하고, 제 아들하고 나이가 같았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분재를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군대를 못 갔다 와서,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나무를 위탁할 데가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관리를 해주시든지 구입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라. 그래서 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내가 구입을 해주마 해서 이제 나무가 가져왔어요. 우리 감독님은 영상 잘 안 보니까 모를 거예요. 월 정 감독님은. 그래서 이거 지금 아마 위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들통나면은 저 혼나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들어왔던 나무인데, 자, 이 나무 제일 처음 원래 모습 한번 보시죠. 예쁘죠? 괜찮죠? 요 가지들이 다 살아있을 때 모습 보니까 좋죠. 싣고 오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서울에서 이 소형 경승용차에다가 앞자리에다 싣고 또 부모님까지 모시고 그러고 이제 왔더라고요. 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 이거 8월 달에 분가를 했습니다. 그 순간 까마득한 거예요. 8월 달에 분가를 했다. 그러니까 대개 책들은 그러잖아요. 뭐 3월 달에 분갈이, 또 8월 달에 분갈이 할 수 있다. 뭐 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 8월 달에 분갈이를 한 나무라면은 10월 달에 움직이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었잖아요. 이 나무, 소나무 분갈이 해놓고 절대 움직이지 마라. 근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공중에서 휙 해갖고 날아서 딱 여기에 안착할 때 1시간에 1mm씩 내려앉아가지고 충격 주지 않고 내려앉았다라고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요게 거기서 여기까지 날아온 겁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다 살아있죠. 다 잘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게 정상입니다. 왜? 소나무 가지는요, 이걸 꺾어다가 화분에다 꽂아놓고 정상적으로 물 관리를 하면 6개월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소나무 분갈이 해놓고 살았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적시에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분갈이 시기를 갖다가 잘못 잡은 거예요. 왜 그랬는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이 너무 높게 해가지고 약간 빠른 것처럼 보이니까 분갈이를 그래서 한 것 같아요. 물론 정상적으로 거기에서 계속 그 위치에서 관리를 했더라면 이 나무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8월 달에 분갈이를 했더라도. 왜? 소나무는 이 정도 분해서 분갈이를 해둬도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해송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서 와가지고 이제 잎끝에 내려가지고 리어크다 실어서 여기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동안에 이 나무는 잔뿌리 내리다가 이 잔뿌리가 전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일부는 살았느냐? 심은 건 잘 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꼭 이렇게 꽂아갖고 다져가지고 충격을 주기는 줬는데 큰 충격, 결정적으로 흙이 뒤집어질 만한 충격은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분갈이 시기를 갖다가 봄에 했다라고 그러면 10월 달에 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8월 달에 분갈이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식의 분갈이를 했고, 또 하나는 옮기지 말라. 장소에서 절대 옮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장소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를 빨리 죽이는 방법은 바로 그렇습니다. 성급하게 내 마음대로 하면은 소나무가 반항을 해요. 이렇게 스스로 목을 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번에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그 차이를 갖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나무 조건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설명하면서 이 소나무 중심으로 이 소나무를 어떻게 하면은 빨리 죽이는가, 그 과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 이 모든 나무는 흙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땅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땅에서 올라올 때 이 소나무를 갖다가 땅에서 캘 때 성질 급한 사람들은 반드시 나무를 죽이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성질이 급하냐? 요게 적당히 어느 정도 이 뿌리가 보이고 어쩌고 그러면은 사람들 심리가 어떤 거니? 일단 흔들어요. 흔들어서 나무 뿌리가 다 잘려졌는가 안 잘려졌는가 그걸 확인합니다. 잡목 캐는 사람들은 대개 다 그래요. 그러면은 잡목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은 물론 이 뿌리가 끊어지기도 하고 어쩌기도 하는데 그 상태로 분에 올려도 전혀 타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잡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대부분이 괜찮은데 소나무는 그러지 않습니다. 소나무는 이것이 뿌리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 살아가는 원리가 삼투압에 의해서 물관이다라고는 호스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게 돼 있어요. 근데 소나무는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이게 마디 사이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스로 말하면은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버리는 거죠. 물을 빨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를 갖다가 밭에서 캐가지고 분에 올릴 때는 절대 잡아다니면 안 돼요. 짧게 자른 뿌리는 살지만은 한번 늘어난 뿌리는 절대적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이는 방법은 성질 급하게 힘 있는 힘껏 잡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백발백중 99.9%가 죽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반드시 깊게 파더라도 파가지고 뿌리를 짧게 잘라야 돼요. 그리고 자른 뿌리는 아주 단면을 깔끔하게 잘라야 돼요. 안 되는 가위로 막 짓이기듯이 해놓으면요 거기서부터 썩어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상처 생각해 보세요. 이 상처가 칼로 깔끔하게 베어진 상처, 메스로 베어진 상처는 꾸미면 바로 붙지만은요 여기를 갖다 돌로 찧어가지고 그냥 누더기처럼 된 상처는 이게 쉽게 낫지를 않잖아요. 막 곱고 어쩌고 그러듯이 곱는다라는 것은 거기에 병원균이 침투해서 썩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분 올림 때 그때 주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나무는 분에 올라와서 이 나무가 일시적으로 성장이 전부 다 정지가 돼요. 모든 나무는 땅에서 분 올림하면 성장이 정지가 됩니다. 근데 소나무한테는요 이 존벌레가 파고 들어가요. 이 구멍을 통해서 존벌레가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정원수 심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스미치온 유제를 갖다가 보통 1000배를 타서 나무에 뿌리는데 스미치온을 갖다가 100배 정도 또는 50배 정도로 아주 진하게 차가지고 완전히 사고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아리에 전부 그 액이 스며들어가지고 벌레가 들어오는 것을, 존벌레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을 시킵니다. 그래야 소나무가 살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분한테 소나무를 좀 구입을 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 거냐, 약 처리 다 했으니까 선생님이 안 해도 돼요.
저 믿었거든요. 아닙니다. 나중에 보니까 존벌레 다 파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분에 올리고 나서 약을 어제 쳤다라고 하더라도 분에 올리고 난 다음에는 바로 그 스미치온을 갖다가 아주 독하게 한번 쳐줘야 돼요. 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소나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종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 말을 하는군요. 이 나무 거실에다 키우면 안 돼요?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안 될 것이 뭐가 있어요. 그 대신 기간을 짧게 봐야죠. 그러니까 소나무는 거실로 들어오면은 6개월 정도 되면은 반드시 나무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럼 왜 죽느냐? 이 소나무를 키우는 것은 햇볕과 바람이 키워요. 거실에 햇볕과 바람이 잘 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거실은 햇볕과 바람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6개월이 필요한 것은 6개월 동안 굶어 죽는 거예요. 햇볕을 못 쥐고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은 얘들은 광합성이 바람 불 때하고 안 불 때하고 약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 과학 지식이 맞는가 모르겠네요. 이 영상 생물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들이 보고 계실 텐데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충 얼추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서 광합성을 촉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소나무는 햇볕과 바람이 있는 데서 키워야 되는데 거실은 선풍기 바람뿐이죠. 에어컨 바람뿐이에요. 에어컨 바람이나 이 난방기에서 오는 바람은 소나무한테 직방이에요. 아주 빨리 죽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소나무를 관리하는 장소는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 단독주택 옥상이에요. 가장 좋습니다. 나무 햇만치 키울 줄 모르는 사람도 거기다 심어놓으면 다 살아요. 왜? 일단은 햇볕이 아주 강하게 내려쬐거든요. 그 다음에 옥상은 바람 잘 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흔들리지만 않게 딱 고정을 시켜놓으면 옥상에다가 나무 올려놓으면 대부분이 다 살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나무를 키워야지 내가 보기 좋다고 내 데스크 위에 거기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실에다 놓고 죽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나무를 갖다가 죽이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나왔죠. 첫째 분에 올릴 때, 그 다음에 분 올림 직후에, 그 다음에 이제 두는 장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래요. 소나무 키우기가 까탈스럽다. 라고들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소나무 키우는 것 그것만 알면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햇볕과 바람이 좋은 곳에다 놓고 하루에 한 번씩 물 주면 얘들은 죽으라고 해도 안 죽어요. 그만큼 강한 나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소나무는 하는 건데 이제 이 나무는 이제 이렇게 보시죠. 지금 나뭇가지를 왜 잘라내다 말았느냐 하고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나무는 이 소나무는 가지가 죽었어도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껍질 벗겨가지고 석유융합제 발라서 사리 처리를 합니다. 물론 이 나무가 일부러 했다라고 그러면은 성장기에 일부러 이렇게 깎아서 만들면은 이것이 굉장히 오래 가는데 이렇게 나무가 스스로 알아서 고사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송진이 전부 말라버려가지고 그렇게 아주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래도 바로 잘라내는 것보다는 좀 낫겠죠. 자,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저는 이제 이 나무에다가 하이포넥스 집어넣었죠. 메네델 집어넣었죠. 그 다음 밝은재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관리의 핵심은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 거지만 분재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때를 맞춰야 돼요. 분갈이 할 때가 있고 순 집을 때가 있고 단엽을 할 때가 있고 잎 섞을 때가 있어요. 그 중에서 분갈이 시기는요. 가능한 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건 맞춰야 돼요. 이렇게 새순이 쫑긋쫑긋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미 분갈이를 갖다 시작을 하면 늦는다라는 거죠. 그 직전이 가장 좋고. 그래서 보통 소나무 분갈이는 2월 말에서 늦어도 3월 10일 한 중순 15일 정도까지는 끝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걸 갖다 못했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그래, 이거 분갈이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해가지고 물도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또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고압 센 걸로 해가지고 위에 흙만 이 정도 되면 한 5cm 정도 걷어냅니다. 걷어내면은 물 여기다 부어 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빠지고 분 밑에까지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대꼬챙이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드라이버 이게 긴 것 있잖아요. 일자 드라이버 말고 십자 드라이버. 그걸로 해가지고요. 구멍을 뚫어요, 이렇게. 요소에 구멍을 뚫면은 최소한 그리로 물이 빠져 들어가면서 내려가면서 다른 데도 물이 퍼져나가죠. 그래서 물 주기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안 빠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분갈이부터 한다? 이건 나무를 잡는 가장 빠른 거예요. 이 좋은 나무가 바로 그 무지, 무모함,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해서 이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제 손에서 또 새로운 생명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지는데, 솔직히 제가 나무 이랬다고 지금 이 원주인, 그러니까 저한테 나무를 넘겨주셨던 분은 아마 이 영상 보고 처음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제 영상 그냥 보시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많이 아깝죠? 허퉁하죠? 감독님 어때요? 이제 소나무 사이에는 완벽한 방법 알았어요? 관심이 없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소나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한 70% 정도 돼요, 나무 중에서. 그만큼 소나무 비중이 높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대표하는 나무다라고 그러는데, 참 이 혹이라든가 이런 것들 흐름이 참 예쁜 나무죠. 근데 이제 이것을 강하게 세력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단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단엽 안 할 거예요. 이제 윗부분이 좀 또 약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윗부분이 너무 커버려가지고 지금 가분수가 돼버렸죠.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좀 조정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분갈이를 일단은 해놨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액비 주면서 나무를 갖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까지는 이 모습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자, 소나무 키우는 방법. 어떻게 보면은, 알고 보면은 참 원리는 간단하고 단순한 것인데, 이걸 갖다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걸 갖다가 참고 누르고 기다릴 줄 알지, 기다릴 줄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다림은 미학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은 급한 성질도 도르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나무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됐다라고 그러면은 아마 무모하게 싫고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도 그 사실을 알았다라고 그러면은 아니다,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시간 되면은 올해쯤,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나서 싫고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 영상이 지금 나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도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뭐 밭에서, 솔직히 말하면 산에서 어떤 경로로 나무를 입수를 해가지고 철사 다 감아가지고 분에 올립니다.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기 싫고 너저분하고 지저분해도 나무 줄기곡 자체가 괜찮고 싸가지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그러면은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살리는 거죠. 수용은 그 다음이에요. 병들어서 죽어가는 환자한테 이쁘게 화장해서 어디다 쓰게요? 저승갈 염라대왕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니까, 소나무 키우실 때 첫 번째 조건은 바람과 햇볕이 좋은 곳. 그 다음에 두 번째, 분갈이 할 때, 분울림 할 때는 절대 잡아뽑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관리하는 장소는 햇볕과 바람이 좋은 곳에 두라. 그 다음에 분갈이 한 1년 동안에는 움직이지 마라. 그 다음에 거름을 주더라도 이제 장마 이후에 천천히 주어서 세력을 끌어올려라. 얘들이 푸른 빛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나무는 그래요. 그래서 죽을 때도 서서히 죽고 나서 이미 이 죽어가는 것이 눈에 보일 때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백교 특집이 어떻게 좀 씁쓸한 이제 그런 영상이 되고 말았는데, 덕분에 여러분들한테 소나무를 키울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꼭 필요한 것들, 이것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 사리 처리는 이제 나중에 시간 나면은, 제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그리고 이 나무가 완전히 활착을 하면은 그때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해놓으면은 나무가 흔들려서 안 돼요. 이상 예솔집이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